자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우리로 침략했던 사람들, 그것도 진짜 역사 사실과 정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국고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게 하고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남북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 보니까 남한 학생들이 배우는 중학교 역사는 너무 지나치게 항목이 많고 외울 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북한 학생들이 배우는 중학교 역사는 항목이 별로 많지 않고 다 술술 읽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북한 중학생들은 고조선의 노래 공우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이 이 공우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 속에 제가 공우인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전이라 분야가 있었는데 그 고전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북한에서 이제 중학교 때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우인 항목을 삼아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북한 문장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아주 쉽게 읽히고 읽으면 그냥 외워지는 정도예요. 공우인은 고조선의 여성 시인이며 음악가였던 려옥이 지은 서정 가요입니다. 공우인이란 공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려옥은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하였으며 공우라는 악기를 잘 탔습니다. 그의 남편은 광리자고였는데 마을에서 뱃사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광리자고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 앞에 있는 강으로 나가 나룻배에 밧줄을 풀고 노대를 배에 올려놓을 때였습니다. 아래쪽에 강지숙으로 머리를 마구 풀어 헤친 한 늙은이가 무작정 물살이 센 깊은 강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늙은이의 아내로 보이는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며 뒤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피타는 울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늙은이는 사품치며 흐르는 강 한복판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끝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세찬 물살에 휘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원한에 찬 여인의 울부짖음 소리가 강기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은 짧은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뱃사공 광리자고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지만 오죽이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곡절이 많았으면 저렇게까지 강물에 뛰어들려 하는 생각에서 이 사실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광리자고는 아내 려옥에게 낮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언제나 이웃들의 기쁨과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려옥은 늙은 부부의 불행도 자기 일처럼 느꼈습니다. 려옥은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우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이 노래를 공우인이라고 합니다. 공우인은 그 후 이웃에 전해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박스 리모컨의 가요 공우인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굳이 우리는 건너시네. 강물에 빠져 죽으시니 이 일을 어찌하리. 고조선 사람들은 이처럼 기쁘거나 슬픈 자기들의 감정을 시와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공우인은 남의 불행과 슬픔을 동정하는 고조선 인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함께 당시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우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셨지만 한번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쉽게 가시죠? 고조선에 려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공우라는 악기를 잘 타는 여성이었죠. 그 남편 광리자고는 뱃사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강물에 뛰어들었죠. 뒤에 그 아내가 막 못 가게 말리는데 결국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려옥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빈칸에 맞는 말을 찾아 써보시오. 한번 신지글자에 대해서 나오고 비파형단검에 대해서 나오고 공후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지금 신지글자, 비파형단검, 공후인 이런 걸 가지고 문장을 써보라 그러면 쓸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의 문명을 가르쳐 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야요이 시대가 있는데요. 이때는 고조선 사람들의 이제 도래로 시작하는데 일본의 고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눠요? 역사 시기를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렇게 나누죠. 뭐냐면 사람이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조몽 시대, 야요이 시대, 그다음에 고분 시대 이렇게 나눠요. 이제 조몽 시대는 아주 원시 시대고 야요이 시대부터가 비로소 일본에서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인데 보통 그 야요이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BC 5세기에서 4세기 또는 BC 4세기에서 3세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토기라든지 뭐 여러 그 당시 만들어진 물품들을 보면 고조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일본의 아주 옛날부터 문명을 전수해 준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보급된 우리 문화 라는 네모칸 속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조선 시기 남쪽 땅에서 살던 우리 선조들은 먼 바다에 나가 물고기 잡이를 하는 과정에 일본 열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외라고 불렀습니다. 외라는 말은 그곳 사람들의 키가 특별히 작아 난쟁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BC 5세기에서 BC 4세기경 우리 선조들이 일본 땅에 건너갔을 때 그곳은 갈대와 풀숲만 무성한 땅이었으며 사람들은 사냥과 물고기잡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 사람들에게는 우리 선조들이 동이나 철을 녹여 굳고 번쩍거리는 도구를 만들어 그것으로 농사짓는 모습이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우리 문화가 보급되기 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문화가 보급된 후 해가지고 우리 문화가 보급된 후에는 이렇게 농경을 짓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생각하기란 항목, 을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에게 생각해보자. 주제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언제 처음 시작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써놉니다. 일본 땅에 건너간 우리 선조들은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고 금속으로 만든 도구로 갈대가 무성한 땅을 갈아엎고 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곡식을 심어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봄에 뿌린 한 줌의 씨가 가을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불어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 선조들은 농사 짓는 법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발전된 농사법을 배운 그곳 사람들은 비록 벼를 비롯한 곡식 종자들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의 마을로 가서는 논밭을 만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밖에도 그곳 사람들에게 쇠돌을 찾는 법, 그것을 부스러뜨려 로에다 넣고 녹이는 법, 녹인 쇠물을 거푸집, 주영에 부어시키면 보습이나 삽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의 덕으로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쓰면서 농사짓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 우리 선조들이 금속 도구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일본 땅의 사람들이 금속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사짓던 시기를 일본 역사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발전된 문화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남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외울 거는 엄청 많은데 북한 교과서보다 외울 거는 10배, 20배가 더 많은데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BC 5세기, 4세기경에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가지고 뭐 농경도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에 뭐 금속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야요이 시기다. 그래서 일본사를 보면 원시 조몽사회, 그 다음에 야요이 사회, 그 다음에 고분사회. 이제 고분사회는 뭐냐면 바로 가야계와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AD 한 4세기경 무렵에 되면은 일본에 없던 거대한 고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고분들을 발굴해보면 큐슈 지역에서 나오는 고분들, AD 4세기에서 5세기 무렵의 고분들의 부장품대로 보면 대부분 가야계께 많아요. 그 다음에 5, 6세기 때 거를 보면 백제계 것이 많죠. 그러면 자연히 흐름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고조선 사람들이 주로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고분 문화, 일본이 자랑하는 고분 문화는 이쪽에 가야계와 백제계가 건너가서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말하잖아요. 지금 국립김해박물관 가보면 일본에서 자기네 일왕가의 시조라고 하는 시조의 발장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본 큐슈 남부 미야자키현의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철모, 투구와 지금 경상도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털모가 똑같아요. 투구가. 그럼 바로 이쪽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가야계가 일본 왕가의 뿌리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국립적 김해박물관에서는 그걸 외계,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걸 갖다 외계라고 써놨어요. 외계.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역사를 갖다가 자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 그것도 진짜 역사 사실과 정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국고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게 하고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뿌리도 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 교과서,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곳곳에 숨어있는 이 식민사학들, 이런 걸로 어릴 때부터 역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죠.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지금 삼행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문맹은 많이 사라졌지만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지만 삼행, 역사에 대해서 대다수가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역사는 건드리지 마,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한 거 갖다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국가는 돈만 줘. 그 시스템이 돌아간 결과 일제 식민사학하라고 국고 투입하고 중국 동북공정 옹호하라고 국고 투입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역사관은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 강단 식민사학, 이 반민족 사학자들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일본 구구파의 관점, 그 다음에 중국 패권주의 사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할 일들인 거죠. 북한의 시험 문제예요. 뭐냐면 다음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노예, 법금 8조, 노예주, 순장무덤. 두 번째는 고조선, 송기장군, 왕검상, 한나라. 이거 한국 남한 학생들이 쓰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되새겨보기라고 해가지고요. 다음에 빈칸에 해당한 내용을 써 넣으시오. 고조선. 1. 언제 세워졌는가? 2. 누가 세웠는가? 3. 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언제까지 존재하였는가? 5. 어떤 법이 있었는가? 어떤 글자를 사용하였는가? 7. 어떤 무기로 사용하였는가? 8. 대표적인 가요는 무엇인가? 9.
어느 침략자들과 싸웠는가, 10. 왜 멸망하였는가, 11. 몇 년 존재하였는가, 이런 11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많잖아요. 저는 한국의 고대사 교수들도 여기 자기들 생각을 답해가지고 아마 북한 가서 채점해달라 그러면 이제 30점 이상 못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 7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분단된 지 70년, 어떻게 보면 장구한 세월이지만 우리 역사 반만년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짧은 세월인데 우리가 자꾸 그 근현대는 일단 이야기하지 않다 라도 우리 역사의 뿌리부터 대한제국의 멸망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역사서와 우리의 역사서를 비교해가지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업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